창업의 이해에 대해서 개요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창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창업을 하게 되는 동기, 계기를 형태별로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최종 창업을 할 때 결정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개념은 이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3월에 제정되었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법에 따른 창업의 정의는 바로 이렇습니다. 창업은 중소 레스토랑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규정한 그런 정의이기 때문에 창업이라고 하는 것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자영업, 그다음에 중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내지는 중소레스토랑을 새롭게 창업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으로 창업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면요. 먼저 미시적인 개념에서의 창업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미시적 개념에서 창업이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기업의 형태, 또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사업을 조직하고 설립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시적 관점에서의 정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미시적 의미에서의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또 판매를 위해서 자본을 투자하고 생산 설비나 건물을 갖추며 또 필요한 인원을 선발 배치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어떤 조직을 설립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내 벤처기업처럼 기존의 기업의 새로운 제품을 설치하거나 또는 조직을 만드는 것까지도 창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새로운 조직 내에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거나 새로운 사업부를 만드는 것도 또한 창업이라고 하는 의미에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시적 측면에서의 창업의 정의를 보면은요, 새로운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넓은 의미로 사업 창업이라는 걸 정의하게 되는데,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형태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까지도 창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보면은 하루하루의 비정형적인 일상 업무의 지식을 보태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관점에서 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업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활동은 기업의 여타 활동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의 결정은 전형적인 그런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은 이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미지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어렵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창업은 많은 자원을 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창업은 다수의 인적 자원과 또 자본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입의 보상은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지며 또 그 보상의 크기 또한 불확실하기 때문에 창업에는 큰 위험이 수반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을 하는 과정들은 가능한 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예측 방법과 또 철저한 경계성 분석을 바탕으로 창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업의 세 번째 특징으로는 창업은 본질적인 특성이 굉장히 창조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성격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원래 창업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사업가적 자질을 갖고 있는 야심과 또 자기 사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일반인들, 그리고 성장 및 성과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변신 수단으로 추진된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창업의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창업의 동기는 크게 경제적 동기와 비경제적 동기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 동기는 돈을 벌기 위한 것, 즉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금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운영자가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직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즉 이윤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이런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동기, 즉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요소에는 서비스의 제공이라든지 또는 이윤, 사회적 기업, 성장 목적,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경제적 창업 동기의 네 가지의 요인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경제적 창업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목적이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가격으로 또 생산자에게는 일정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선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또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창업에서 기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최우선적으로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두어야 되고 여기에 이윤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추구되는 형태로 우리가 창업의 기본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 창업 목적의 이유 중에서 두 번째, 이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 감수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유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윤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기본적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윤이 저절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창출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이윤들은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 창업 동기의 세 번째, 사회적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나 종업원은 물론이고 또 공급자, 정부, 지역사회 등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집단들을 배려하는 데 사업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됨과 동시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윤과 사회적 목적이 반드시 상호 대립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 목적, 중요한 창업 동기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장의 목적입니다. 기업 경영자들은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를 중요한 목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중소기업 창업자들은 창업자들의 창업 동기를 살펴보면요,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서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실제 자신의 능력 그리고 또 성취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답한 기업가들이 약 50% 정도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창업에 있어서는 성취 욕구를 달성하는 것이 상당히 큰 그런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창업 후 5년 이내에 실패하는 확률이 절반 정도를 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창업에 앞서서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어떤 사업성 분석에서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거나 또는 부족한 이런 조사 및 분석 결과 또 빈약한 정보들로 인해서 초기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의 동기 두 번째, 비경제적 동기가 되겠습니다. 비경제적 동기는 네 가지 정도로 또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의 경력을 쌓거나 또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창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두 번째, 자아실현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창업 시장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회에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창업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 모험 정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이런 모험적 창업 동기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의 정의를 앞에서 내렸는데요.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본을 동원을 해서 특정한 재화나 또 용역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창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면은 자금이라든지 또는 사업 아이템 또 관계자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업을 할 때 기본적인 요소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업가 자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의 아이템,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업 자본, 자금, 이렇게 세 가지가 창업의 중요한 3요소다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가는 사업의 주체이며 능동적인 조직가로서 사업 아이템과 사업 자본을 결합하여 사업성 분석과 사업 계획을 실행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가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 자질과 능력입니다. 창업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이죠.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업가라고 하는 인간적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업가가 갖추어야 될 자질과 능력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업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네 가지 정도로 일반적으로 요약을 많이 하고 있죠. 첫 번째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경영 감각, 또 신뢰받을 수 있는 경영자로서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질이 되겠습니다. 감각적인 부분, 경영 감각과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요소가 첫째 자질과 능력으로서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미래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판단력 중요하다는 것이죠. 통찰력과 판단력을 통해서 장기 경영 목표를 세우고 또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업가는 통찰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탁월한 창의력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 변화에 도전적이고 또 새로운 기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투자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경영자 정신을 갖춘 사람이 기본적으로 창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이 바로 탁월한 창의력과 추진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리 추구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 인식과 높은 성취 욕구, 또 강한 독립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창업자로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자질과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의식, 그리고 높은 성취 욕구가 기본적으로 창업가에게는 요구되는 그런 정신이 되겠습니다. 창업가에 요구되는 두 번째, 경영자로서의 경영자 정신이 되겠습니다. 창업자에게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보다 혁신적이고 또 유연해져야 될 그런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경영자적 정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가에 대한 정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또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학자 슌페터를 보겠습니다. 슌페터의 주장에 의하면 경영자 정신은 바로 제품 및 공정 혁신, 또 시장 혁신, 조직 혁신 등 다양한 혁신 활동을 통해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경영자 정신은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누리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슌페터가 얘기하는 경영자 정신,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혁신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혁신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러한 이윤을 기업의 생존과 번영의 기본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 바로 이게
경영자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가들은 바로 이 전문 경영자와는 달리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그런 경영가 정신, 창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가에게는 첫 번째, 강한 모험심과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도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경영자 정신에 있어서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바로 창업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이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창업가에게 필요한 경영자 정신으로서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비전과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도 중요하지만은 미래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화되고 기업의 흐름을 전개시켜 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비전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업자의 기본 요소로서 두 번째 필요한 요소가 창업에 대한 자본이 되겠습니다. 창업 자본은 창업자가 의도하는 그런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본, 또 기술, 인력, 시설, 노하우 등을 동원하는 데 이용되어지는 그런 자금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창업자가 좋은 그런 창업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본이 자신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다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급기야 창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과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창업자는 다음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첫 번째, 가치의 창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가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회사는 주주 또는 종업원, 고객 등의 이해 당사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또 흑자의 현금 흐름을 달성하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창조의 요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 파이의 분배인데요. 경영자는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금의 위험 수준에 있어서 어떻게 사업의 결과에서 발생되는 가치를 공정하고 또 균등 있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외부 모험 자본이 유치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어려움을 통해서 창출이 된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이런 분배 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위험의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사업 착수나 확장에 필요한 그런 자금의 규모를 파악을 하고 자본 투자 또 융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게 될 텐데요. 창업자는 기본적으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무적 자원 확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적시에 사업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금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안을 수 있는 자금에 대한 근본적인 위험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의 기본 요소 세 번째로 창업 아이템 선정입니다. 훌륭한 창업자와 또 유리한 창업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시도하지 않으면 역시 창업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업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형태의 재화일 수도 있고 또 형태가 없는 무형의 그런 재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창업 아이템의 원천은 전문적 기술이나 노하우로부터 창출되고 또 이런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출된 그런 창업 아이템이야말로 시장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업 아이템의 원천과 형태에 관계없이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수익을 내는 거죠. 수익 창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업에서 수익 창출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창업 아이템하고 연결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창업의 결정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결정하는 요소로서는 인적 요소 또는 자본적 요소, 기술적 요소 이렇게 세 가지를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창업을 하는 필요한 기본적인 투입 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인적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적 요소는 창업의 주체인 창업자를 위시해서 생산, 마케팅, 인사조직, 재무회계, 경영정보 등 기업 조직의 각 기능을 담당하는 인적 자원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홀 B는 인적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창업자는 기업 경영자 정신이 충만해야 되고 또 기업의 시스템 내외의 초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또 신상품, 신서비스를 창출하여 새로운 사업계를 만들어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적 요소는 바로 이렇게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본적 요소가 되겠는데요. 창업에 있어서 인적 요소 및 기술적 요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비중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물적 요소로서 자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적 자원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제품의 요소인 사업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상품화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 시 소비자의 기호나 또 필요의 공간을 찾아 아무리 훌륭한 그런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를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그런 제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요소로 기술적 요소를 보겠는데요. 창업의 기본 요소 중에서 인적 요소처럼 중요한 것으로 기술적 요소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즉 창업 아이디어와 또 구체적인 실행 의미 제품 또는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핵심 역량이 바로 기술적 요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요소는 결국 창업자나 또 창업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인적 요소에 의해서 전적으로 좌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창업의 이해와 관련해 가지고 핵심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창업의 정의, 또 창업의 동기,
기본적인 창업의 요소들 그리고 창업의 형태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창업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의 창업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려봤죠. 여기에서는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서의 창업, 거시적 관점에서의 창업의 정의를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업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죠. 창업의 특성은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자원을 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굉장히 창조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특성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창업의 동기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동기하고 비경제적 동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봤는데요. 경제적 동기는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윤을 창출하는 걸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가, 경영가는 사회적 목적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기본 개념으로 한 이런 경제적 동기에서 창업을 하고 있다라고 동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경제적 동기에서도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죠. 자신의 경력을 쌓거나 또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구들로 인해서 창업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기본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창업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창업을 하게 된다. 네 번째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거나 생각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상품화, 사업화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창업을 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창업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창업의 3요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업가, 사업 아이템, 창업 자본 이렇게 우리가 창업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업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창업가가 가져야 될 요건으로서는 자질과 능력, 그다음에 경영자로서의 정신,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창업자가 가져야 될 요건이다라고 봤습니다. 특히 창업자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 우리가 네 가지를 정리해봤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경영 감각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창업자는 기본적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영리 추구를 정당성으로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의식이 높은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런 성취 욕구가 강한 그런 독립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창업가의 경영정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슌페터의 경영정신을 알아봤죠. 거기서는 특히 핵심 활동, 혁신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혁신 활동을 통해서 이윤 창출의 기능을 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창업 자본에 대해,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창업 자금은 기업을 운영하고 시설, 원자재, 노하우 등을 동원하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자금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는 우리가 몇 가지 원칙을 세워야 되겠다. 기본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금은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가치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가치파이의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금에 대한 이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업 아이템 선정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창업 아이템은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기본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템은 곧 기업의 수익 창출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봤습니다. 창업의 결정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죠. 인적 요소와 그 다음에 자본 요소, 기술적 요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